안녕하세요. 배현디 박준표 PD입니다. 오늘 9시 방송은 이나대병원 신경과 최성희 교수님과 함께 치매 신약 시대 치료 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제로 방송 진행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또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개발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알츠하이머병의 항체 주사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치매가 워낙 관심도가 높은 질환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치매 신약 기사를 보면은 이거가 좀 얼마나 대단한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도 해보고 하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시청하시면서 좀 관련 궁금증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강의 끝나고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좀 방금 말씀하신 게 치매 약 관련 얘기해 네네네. 주셨는데요. 얼마나 발전했는지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과거와 조금 수치적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최근 등장한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먼저 치매는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치매는 이제 한 수십 가지 뇌질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어떻게 보면 증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교통사고가 나서 뇌를 다쳤다, 또 뇌종양이 생겨서 아니면 뭐 또 뇌졸중, 네. 네, 이런 원인에 의해서 뇌가 손상이 돼서 인지기능 저하가 발생을 하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혼자서 생활하기가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이제 필요해지는 그런 상태를 저희가 이제 치매라고 하고요. 네. 그런 이제 치매를 가져오는 질환이 그러니까 수십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뇌 손상을 받았다든가 뇌 종양 또 뇌졸중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흔한 원인 질환이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알츠하이머가 가장 예, 치매의 예. 제일 대부분인 원인. 그렇죠, 그렇죠. 예, 한 70% 정도? 네. 여림은 7명은 알츠하이머병 때문에 치매가 오는 거죠. 이제 그리고 그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그런 이제 약물 치료가 이제 많이 이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부터 병원에서 많이 쓰고 있는 약, 초기부터 말기 알츠하이머 병 환자들에서 쓰고 있는 약이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 억제제라는 게 네.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알츠하이머 병이 생기면 신경과 신경에 저런 신호를 주고받는데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이렇게 시냅스에 이제 분비가 돼서 옆에 이제 신경한테 정보를 전달하는데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많이 이제 부족해집니다. 알츠하이머 병이 이제 생기면은 네. 또 이제 시냅스에서 이 아세틸콜린이 이제 분해 효소에 의해서 또 분해가 돼요. 네. 그러면 더 부족해지죠. 그래서 이제 임상에서는 이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효소에 대한 억제제를 약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복용을 하게 되면은 이 신경과 신경의 사이 시냅스에서 이 아세틸콜린의 양이 늘어나게 돼요. 네, 그렇게 되면은 기억력과 주의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약이 오래전부터 가장 많이 이제 사용되었던 약이고 또 이 약을 복용하게 되면 실제로 환자분들이 특히 초기의 경우에는 네. 굉장히 이제 기억력이나 주의력이 좋아지세요. 그래서 한 달만 지나도 보호자분께서도 많이 좋아졌다, 환자분이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도 이렇게 환자분을 한 달 만에 만나 보면은 상당히 주의력이나 기억력이 많이 좋아졌다 이제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하는 약은 이제 메만틴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네. 요거는 NMDA라고 조금 어렵지만 NMDA 요. 네. 그런 이제 수용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글루타메이트라는 어떤 그런 뇌를 흥분시키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작용하는 수용체인데 이 알츠하이머 병이 생기면은 이 글루타메이트라는 이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이 수용체가 너무 과도하게 흥분이 돼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뇌세포가 소실이 되고 또 손상을 받고 그리고 또 학습과 기억에도 방해를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NMD 수용체가 과도하게 흥분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약이 또 개발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약을 복용하면 이런 신경세포의 사멸도 줄일 수 있고 또 기억력, 또 학습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메만틴이라는 약은 주로 이제 중기나 말기 이제 알츠하이머 병에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세틸콜린
에스타라제 억제제, 또 이런 메만틴 이런 약들을 복용해서 실질적으로 증세가 개선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 많은 환자분들 또 보호자분들이 원하시는 병의 진행을 늦추는 이제 그런 효과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은 이제 계속 이제 병이 진행을 했었죠. 이제 그랬는데 2024년 하반기에 드디어 네. 그 이제 알츠하이머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그런 약물이 이제 저희 나라에서도 이제 사용이 되게 됐습니다. 네, 이제 그거는 뭐냐면은 알츠하이머 병은 이제 뇌에 피질에 뇌 바깥 부분에 네.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이렇게 축적이 되는 질병이에요. 그런데 이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에 대한 항체 주사, 그거죠. 항체 주사. 그래서 한 달에 2번, 2주에 한 번씩 축적을 억제하는 건가요? 제거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혈관으로 뭐 영양제 맞듯이 네. 1시간 정도 그 항체 주사를 맞으면은 한 1년 반 정도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주사를 맞으면은 뇌에 쌓여 있는 그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네. 이제 치료를 하면 이제 초기 알츠하이머 병에서는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네. 치료가 이제 개발이 되었습니다. 대단한데. 뭔가 전에는 약간 그런 전달 물질이 없어지는 걸 뭐 맞습니다. 없어진 걸 보충해주고 보충해주고 예방해주고, 네네. 그렇게 좀 보조적인 도움 네네, 수단이 맞습니다. 되었다면 네, 지금은 아예 그 원인 물질 자체를 제거하는 네, 단계까지 온 그렇죠. 거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사실 이게 일반인분들이 이걸 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혁신적인 변화인지 이런 걸 잘 감을 못 잡으실 수가 있어요. 결국 제일 궁금한 거는 초기에 그거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그런 치료를 계속 받다 보면 죽을 때까지 치매 좀 진행을 억제할 수 있을지, 결국 막 그렇게 저희가 상상하는 그런 안 좋은 결과까지 가지 않을 수 있을지,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일단은 삼상 임상 시험 네. 결과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삼상 임상 시험은 이 항체 주사가 이제 약으로 개발되고 승인을 받기 위한 마지막 이제 임상 시험인데 1,800명 정도 우리나라 환자분들 포함해 가지고 네. 전 세계에 1,800명 정도의 초기 알츠하이머병,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경도인지 장애 또는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지만 초기 단계인 분들이 이렇게 연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은 1년 반 동안 이 주사를 맞았고요. 네. 반은 이 치료를 받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이 항체 주사 치료를 1년 반 동안 맞으신 분들에서 맞지 않은 분들에 비하여 30% 정도 평균적으로 병의 진행이 늦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30%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효과가 이제 좋았을 것이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거보다 조금 효과가 이제 없었을 것이고요. 요거를 이제 시간으로 환산하면 1년 반, 18개월 동안 주사를 맞았을 때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 느리게 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4년 동안 이렇게 쭉 치료를 하게 되면 1년 정도 진행이 늦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적게 쌓인 분들, 네. 이제 적게 쌓인 분들만 이제 세부 분석을 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컸어요. 그래서 18개월 치료를 하면 1년 정도 진행을 늦출 수 있고, 꾸준하게 3년 정도 치료를 하면 1년 반 정도 진행을 늦출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꾸준하게 10년 정도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하면은 이제 경도인지 장애에서 치매로 진행하는 시간을 2년 반 정도 늦출 수가 있고요. 만약에 뇌에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적게 쌓인 상태에서 이 치료를 시작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 경도인지 장애에서 치매로 넘어가는 그 시간을 6년까지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런 수치는 이제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 이제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추후에 좀 더 임상적인 자료가 많이 이제 쌓이면은 좀 더 명확한, 분명한 자료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치매 진행이 아예 멈춘다, 그렇죠. 이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기존 치료 대비 이렇게 좀 기간적인 좀 지연을 불러올 수 있다는 맞습니다. 거를 네. 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발전된 신약이라면 모든 환자분들이 저도 이거 쓰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네네, 같아요. 네. 이게 제가 듣기로는 작년 12월부터 이게 우리나라에 처방되기 시작했다고 2024년 12월 대략. 네, 들었습니다. 좀 적용 상황은 어떻고 좀 이거에 따라서 환자분들의 좀 데이터가 많이 좀 기존과 달라진 상황인지 네네. 궁금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경도인지 장애 네. 또는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이제 치매로 진행이 됐지만 초기이신 분들이 이 항체 주사의 대상이 되세요. 그래서 초기 뭐 분들에게만. 초기 분들한테. 네. 그래서 뭐 이미 이렇게 중기 또는 말기로 진행이 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분들에서는 이 주사를 맞으면 물론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은 제거가 되겠지만은 병의 진행을 늦추는 효과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분들에게는 이제 사용을 하지 않고요. 네. 네, 경도 인지 장애 또는 초기 치매 단계의 알츠하이머병 환자분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MRI를 촬영할 수 없는 분들, 그리고 이 항체 주사에 대해서 과민 반응이 과도하신 분들은 주사를 못 맞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정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은요, 이제 알츠하이머병 환자분들이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의 피질에도 많이 쌓이지만은 머리 안에 이제 작은 혈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작은 혈관들의 혈관벽에도 이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좀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이 항체 주사를 맞으면 처음 6개월 동안 굉장히 활발하게 이 단백질이 제거가 돼요. 네.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래서 피질의 단백질도 제거되고 또 이 혈관벽에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도 많이 제거가 돼요. 네. 그런데 이 혈관벽에 있는 단백질이 제거가 되면서 좀 혈관벽이 헐거워지기도 하고 또 주변에 염증 반응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뇌 부종이나 미세출혈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서양인에 비해서 동양인은 많이 적습니다. 그런 네. 부작용 같은 예, 것들이. 많이 적어요.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주의하기 위해서 네. 3번째, 5번째, 또 7번째, 14번째 주사 맞기 전에는 이제 MRI를 찍어가지고 무증상이더라도 네. 이런 내부종이나 출혈이 좀 많다. 그러면 좀 쉬었다가 주사를 맞고 이렇게 하거든요. 정기적으로 좀 검진을 해주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MRI를 대개는 증세가 없지만 그래도 좀 저희가 많다 그러면 좀 주의하기 위해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MRI를 찍을 수 없는 분들은 이런 부종이나 출혈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금기로 되어가 있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전에 코로나 백신 맞으셨을 때 네. 많이 힘들지 않으셨나요? 저는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 항체 주사도 이제 백신은 아니지만은 좀 과민 반응이 있어요. 그거는 네. 이제 열이면 2-3명 정도로 조금 흔한데 예를 들면은 이제 주사 맞고 집에 가셨는데 좀 하루 이틀 고열이 난다든가 네. 아니면 조금 뭐 독감 걸린 것처럼 몸살 기운이 있고 뭐 근육통이 있고 요런 오한이 있고 요런 증세가 있을 수 있고 또 며칠 있다가 이제 피부에 좀 발진이 나는 분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주사 맞는 중에 또 뭐 울렁거린다든지 토한다든지 또 어지럽다든지 또 뭐 혈압이 오르고 내리고 뭐 좀 가슴이 뛴다든지 요런 과민 반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관리해서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드물게 저희 나라에는 아직 없었지만은 이 주사를 맞는 중에 막 얼굴이라든지 기도가 붓고 막 숨이 많이 차고 이러면 이제 과민 반응이 이제 과도한 거기 때문에 네. 요런 경우는 이제 못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요 항체 주사에 대해서 많이들 좀 이제 기대를 가지시고 경도인지 장애 네. 단계에 많이들 이제 병원에 오고 계시고요. 지금 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3,500명 정도의 환자분들이 요 주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많은 분들이 이제 네네. 그때부터 적응돼서 받고 계시다고 네네. 들었는데 제가 요거 한 가지 더 좀 추가 질문 네네. 드리면 아까 항체 주사라는 표현을 네네네. 쓰셨잖아요. 네네. 사실 일반 입장에서는 그냥 치료제라고 그냥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어떤 원리이기 때문에 항체 주사라는 표현을 쓰시는지 좀 궁금해서 여쭙고 네네네. 싶습니다. 실제로 그 이제 우리가 항원 항체 반응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단백질에는 붙지 않고 딱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거기에만 딱 달라붙게 만드는 거죠. 특정 항원에 대한 그렇죠, 이제 그렇죠. 이게 성질을 가지고 있기 예, 때문에 예. 항체 주사다. 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단백질에는 네. 붙지 않고 다 그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에만 딱 붙어가지고. 붙어갖고 이제 제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제가 항체 주사라고 표현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방금 이제 이거를 처방하는 기준 등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그 외에도 좀 처방하는데 좀 어려움이나 고민되는 부분들이 일반 입장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신약들이 제일 먼저 네. 나오면은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오는 게 비용적 측면이나 그렇죠. 그런 것들입니다. 네네. 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치료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떻게 좀 고려되고 네네. 진행되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렇죠. 네, 굉장히 이제 획기적이고
반가운 치료제인데 제일 큰 이제 그 걸림돌은 역시 이제 비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은 이 주사가 건강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요. 혹시 그러면 기존 예, 예. 치료에 비해 좀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많이 비싸죠. 많이 비싸죠. 네, 기존의 경고제는 다 이제 건강보험 네. 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아직은 이 신약은 건강보험 급여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체중 1kg당 10mg을 주사를 맞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략 이제 50kg인 환자분이 주사를 맞는다고 하면 한 번에 약값이 한 1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한 달에 2번을 맞으면 2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한 60kg 정도 되시는 환자분이 치료를 받으신다면 한 번에 한 120만 원 정도 이렇게 주사 비용이 나와요. 굉장히 고가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쉽게 결정하기 좀 어려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내원을 해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주사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상당히 그게 이제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이제 고령의 환자분들은 혼자 내원이 어려운 경우도 많아서 네. 또 자녀분들이나 또 배우자분이 또 같이 동반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어려운 부분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치료를 쭉 하다 보면 어떤 환자분들은 이제 치료하시면서 네. 머리도 맑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효과를 또 몸으로 느끼시면서.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너무 이제 저도 기쁘고 좋은데 또 어떤 환자분들은 큰 기대를 갖고 치료를 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더 깜빡깜빡하는 것 같다. 비용도 되게 그렇죠, 큰데 왜 그렇죠. 효과는 나한테 안 네네, 나타나는 것 네네네. 같냐. 그렇게 이제 또 환자 보호자분 또 환자분이 또 말씀하시는 경우가 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실망하시고 그러면 저도 너무 이제 안타깝고 이제 네. 마음이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약의 기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뇌세포를 살리거나 네. 네, 뭐 그래서 기억력이 젊을 때 같이 좋아진다든가 또 그런 거는 아니고 또 병의 진행을 이제 아직은 완전히 멈추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조금씩은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조금 자꾸 나빠진다라고 느끼시는 그런 부분들이 치료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이제 걸림돌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요소들이 조금 지금 이 신약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예, 있을 어려운 수 부분들이 있다.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좀 치료 결정, 약제 결정을 할 때 환자분들이 꼭 네네. 기억해야 될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음. 무조건 신약이라고 해서 난 네네네. 신약만 받을 거예요. 이렇게 네네.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좀 기억하실 부분이 있으면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근데 먼저 병원에 이제 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깜빡깜빡하지만 또 정상 인지 기능이신 분들도 있어요. 본인 체감은 그렇지만 네네네. 검사해보면 정상인 네네네. 분인 그런 거죠. 분들은 이제 해당이 안 되죠. 또 아니면 이제 중기 이상으로 많이 진행이 된 그런 경우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먼저 이제 전문의와 함께 이제 자세한 이제 진찰 또 면담 그리고 인지 기능 검사를 통해서 경도 인지 장애 또는 이제 초기 치매 단계인가를 먼저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알츠하이머 병에만 쓰는 이제 치료제이기 때문에 네. 알츠하이머 병이 있나 이제 확진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방법은 2개가 있어요. 네. 이제 하나는 아밀로이드 펫, PET 네. 이제 이렇게 방사선 추적자 주사를 맞고 이제 PET 촬영을 하면은 그 방사선 추적자가 뇌에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에 가서 붙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신호를 내거든요. 여기 있다 하고.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여 있는 알츠하이머 병인가 아닌가 이제 PET 검사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허리에서 뇌척수액 검사를 이제 네. 뽑아가지고요, 뇌척수액을 뽑아가지고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42, 베타 아밀로이드 42 단백질이 떨어져 있고 또 이제 타우 단백질이 네. 이제 181, 181번째 아미노산이 인산화되어 있는 피타우 18이라는 단백질이 올라가 있나 이제 요거를 확인해 갖고 또 알츠하이머 병을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척수액 검사나 PET 검사에서 알츠하이머 병이 확인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뇌 MRI 검사를 해가지고요. 작은 눈에 이제 한 1cm 미만의 작은 미세 출혈이 5개 이상 있거나 또 아니면은 이렇게 효제철 침착증이라 그래서 네. 뇌 바깥쪽으로 이렇게 피가 난 흔적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출혈 흔적 같은 네네, 게요. 이제 그런 경우는 조금 이 주사가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런 분들은 이
아까 말씀드린 작은 혈관에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들이 많이 쌓여 있는 분들이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주사 치료를 했을 때 뇌부종이나 출혈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돼요. MRI 찍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아포이 유전형 검사를 해요. 네. 이제 아포이 유전형은 뭐냐면은 세 가지 유전형이 있어요. 네. 2번, 3번, 4번. 그래서 어머니한테 한 개, 또 아버지한테 한 개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이제 유전형이 2번, 2번인 사람, 또 2번, 3번인 사람, 3번, 3번인 사람, 또 2번, 4번, 3번, 4번, 4번, 4번 이렇게 이제 6가지가 네. 가능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아포2 유전자는 아포지질 단백 2, 그러니까 아포지단백 2를 만들어요. 근데 이 아포지단백 2라는 게 뭐냐면 혈액에 있는 단백질인데 네. 이 단백질은 필요한 곳에 지질을 운반해줘요. 근데 이제 이 4번 유전형이 있는 아포2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포지질 단백 2는 이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랑 결합을 해가지고 혈관을 통해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이 조금 그 효율이 떨어져요. 특정 유전자를 가진 4번 유전형이 있어요. 그분께서들은 네. 좀 그 효율이 떨어진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랑 결합을 해서 혈관을 통해서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네. 이 4번 유전형이 있는 분들한테서 만들어진 이 아포지단백 2는 조금 이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랑 결합도 좀 잘 못하고 이 혈관을 통한 배출의 효율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 혈관에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많이 쌓여 있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4번 유전형이 없는 분들보다 4번 유전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형체 치료를 했을 때 내부종이나 출혈이 조금 더 잘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검사를 해가지고 이 4번 유전형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주의를 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4번 유전형이 1개 있는 사람들보다 2개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내부종이나 출혈의 위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시게 되면은 요 4가지 검사를 저희가 해서 이제 치료를 진행을 하게 돼요.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요거에 좀 기준이 부합해야 요걸 좀 네네.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서 초기라서 다 받을 수 있다 그런 이런 건 건 아니죠. 아니고 네네. 이런 위험성에서 조금 안전하신 분들만 좀 기준 통해서 그렇죠. 치료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좀 효과 좋은 치료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저희가 알게 되었는데 요 추가로 지금 현재 치매학회에서도 네네. 좀 이런 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좀 연구를 진행 중이시라고 맞습니다. 들었어요. 네네. 이제 워낙에 또 이제 획기적인 또 치료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고가기도 하고 또 내부종이나 미세 출혈과 같은 그런 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저희가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한치매학회에서 전국의 여러 병원들의 이런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의 실제 세계 임상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이제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정을 했을 때 10년을 치료하면 경도인지 장애에서 치매로 넘어가는 건 정말 6년 놓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통계적인 추정치고 실질적으로 이런 임상의 실제 데이터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어떤 분들한테 정말 효과가 좋고 언제 이 약을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가 이런 연구들을 해서 정밀의학으로 저희가 이제 발전을 시키려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갈 수 있고 맞습니다. 치매 결과도 더 좋게 만들 수 있고 이렇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게 사실 이게 신약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고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걸 아셨을 텐데 좀 향후 신약 계획은 조금 나온 게 있나요? 치매 관련해서? 네네 요 이제 현재 저희 나라에 이제 들어와 있는 약은 이제 한 가지 항체 주사만 들어와 있는데요. 이제 현재 이제 미국의 FDA 승인을 받은 항체 주사가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조만간 이제 저희 나라에서 빠르면 올해 하반기 아니면 이제 내년 초에 승인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회사에서도 또 이제 유사한 항체 주사인데 부작용이 더 적고 뇌로 더 잘 들어갈 수 있고 주사 맞는 횟수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약들이 또 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기에는 이제 알츠하이머 병에 있어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중요하지만 이제 조금 병이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과인산화된 타우 단백질이
또 이제 뇌세포를 많이 파괴시키거든요. 핵심 악 원인으로 이제 좀,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또 타우 단백질을 이제 인산화시키면서 이제 활성화하고 그 타우 단백질이 뇌세포를 또 손상시키고 또 신경염증 반응이 굉장히 또 활발해지면서 뇌세포가 손상되고 하기 때문에 네. 그 타우 단백질에 대한 치료 또 이 아. 신경염증에 대한 치료 이런 단계의 그런 약물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또 연구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치료 같은 경우는 초기가 아니 좀 중기 그렇죠. 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이 알츠하이머병의 치료는 이제 단계별 다른 치료, 그다음에 네. 기존이 다른 여러 가지 치료를 복합하는 칵테일 치료 이런 식으로 네. 발전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네. 뭐 신약 같은 경우는 초기 네네네. 알츠하이머 환자분들 대상이지만 지금 연구 중인 네네. 것들에는 이제 중기까지도 네네. 단계별로 계속 발전되고 네네. 있다. 네네. 이렇게.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항상 이제 우리 치료 받으시는 이제 네. 환자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이런 고가의 항체 치료를 해서 가장 효과가 좋은 분들은 이 항체 치료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네. 플러스 본인이 굉장히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개인의 노력을 네네. 갈구하시는 그렇죠. 분들. 또 두뇌 활동도 하시고 또 이렇게 사회 활동도 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제일 효과가 좋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도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아밀로이드 펫에서 양성이 나온 이런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했어요. 네. 그래서 한 2달 정도 집중적으로 운동하시게 도와드리고 두뇌 활동 하시고 또 이제 사회 활동 하시고 두뇌에 좋은 그런 영양을 섭취하게 했을 때 네. 2달 저희가 딱 했는데 그런 활동을 하지 않으신 분들보다 인지 기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좀 많이 엄청난 효과가 좋아졌어요. 좋았던 거죠. 전혀 이런 항체 주사 같은 치료 안 하고 네. 경구제 약은 당연히 이제 드셨지만은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초기 그런 환자분들은 상당히 많이 이런 활동으로 좋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일주일에 한 150분 정도 약간 땀나게 중강도 정도. 중강도 운동을 해야 돼요. 심장이 좀 빨리 뛰게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뇌세포를 보호하는 좋은 물질이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되기 때문에 네. 치매를 예방하고 또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데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력 운동도 일주일에 한 2번씩 하셔야 되고 또 낙상을 방지하는 균형 운동, 또 유연성 운동 이런 거 하셔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일주일에 2번은 반드시 저는 사회 활동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네네. 것들이요. 이렇게 저희가 대화를 하면서 집중하고요. 네. 또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굉장히 많이 머리를 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꼭 사회 활동을 이제 2번 이상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계속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잊어버리더라도 외우는 그런 두뇌 활동 이런 것을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일주일에 2번 이상. 그런데 이런 모든 게 즐거워야지 오래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좋은 거, 그죠? 네. 그래서 운동이나 두뇌 활동 이런 거 내가 좋은 거를 혼자 하지 말고 남과 같이 하셔라. 그러면은 일석이조죠. 네, 운동도 하고 두뇌 활동도 하고 사회 활동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활동을 꼭 병행해야 된다. 이런 항체 주사 치료 하시면서도 쉽게는 복지관 가시면 제일 좋아요. 거기 가면 나이 또래가 있으시니까. 네네. 그리고 굉장히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 내가 좋은 그런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해야 효과가 있어요. 즐겁게 열심히. 예, 즐겁게 열심히. 네. 대충 해서는 안 되고 아주 열심히 그렇게 하시면은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두뇌에 좋은 영양, 야생 경과유 드시라고 해요. 야생 경과유요. 네네네. 어떤 거죠? 예, 야는 이제 야채. 야채. 네, 그래서 이제 뭐 파란색 또 붉은색 이런 다양한 야채를 매일 드시는 거죠. 그다음에 생은 생선이에요. 근데 이제 네. 두뇌에는 등푸른 생선이 이제 좋은 걸로 돼 있고요. 이왕이면 네. 야생 견은 견과류예요. 그래서 매일 한 줌 이제 견과류 꼭 드시고 그다음에 야생 견과 과일. 네, 과일을 많이 드셔야 되는데 이제 두뇌에 좋은 거는 이제 베리류가 좋다. 베리류. 네, 그래서 이제 블루베리라든지 또 딸기라든지 이런 데 이제 항산화 물질이 많기 때문에 이제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유는 올리브유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음식 중에는 들기름이 올리브유랑 제일 이제 성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이제 드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금류를 많이 드시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가금류 이제 물론 이제 붉은 고기도 드셔야지만 이제 붉은 고기만
드시지 말고 가금류도 닭고기라든지 오리고기 같은 요런 아. 것들도 좀 이왕이면 더 많이 드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생활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할 때 이 항체 주사 또 경구 주사랑 함께 했을 때 제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병원 치료만 이렇게 받고 집에 누워만 계시는 게 안 되죠, 아니라 안 되죠. 건강한 거 드시고 아까 네, 말씀하신 네, 음식 네. 드시면서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하시고 네, 운동하시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데이터도 증명하듯이 효과가 네, 좀 많이 맞습니다. 올라간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좀 한 가지 또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네, 네. 그거는 이제 경도인지 장애시고 네. 또 이제 아밀로이드 PET 페트 검사를 하면은 아직 이렇게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이렇게 많이 쌓이지 않고 적게 쌓여 있는 그런 단계셔서 요런 항체 조사 치료를 하면은 제일 효과가 좋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시기의 환자분이신데 조금 부작용이 걱정되시고 네, 또 뇌부종이라든지 출혈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얘기도 걱정되고 또 이게 약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좀 남들이 쓰는 거 보고 신뢰감이 아직 안 네, 생기셨을 그렇죠, 수 그렇죠. 예.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하겠다 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이제 환자분 보호자분도 계신데 이제 저희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제 대한치매학회 데이터를 보면은 그런 부작용은 생각보다 많이 적어요 보니까. 물론 있습니다. 네. 나에게 있으면 100%지만 이게 전체적인 데이터를 볼 때 증상이 있는 내부종이나 출혈은 0.5% 밖에는 안 되는 거죠. 전체 이걸 네. 치료받은 분들 중에요. 네네네. 아직까지 현재까지.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심한 분 이제 가벼운 증상 다 합쳤을 때 한 200명 중에 1명 정도 증상이 있으신 거고요. 네. 심하지 않고 이제 좀 가벼운 거, 심한 거, 중간 정도 다 포함했을 때. 네. 근데 이제 증상이 없이 그냥 사진상에서만 MRI에서만 보이는 내부종이라든지 미세출혈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은 한 9.5% 정도 9.5%. 네,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서구에 비해서는 적다. 이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부작용 때문에 못 맞을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이제 나한테 생기면 100%이기 때문에 이제 주의해야 되고 이제 담당 이제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조심스럽게 치료는 해야 되지만 정말 부작용 때문이라면은 그렇게 걱정하실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좀 초기에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해 맞아요, 주셨는데 맞아요. 이 네. 부작용 때문에 그 타이밍을 네네. 놓쳐버리시면 그렇죠. 네. 이 아무리 좋은 약이 있더라도 맞아요. 효과를 못 보시니까 그렇죠. 요 점 네. 꼭 기억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그래서 몇 같습니다. 년 후에 더 많이 이제 네.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여서 오시고 네. 기억력도 더 떨어진 상태에서 치료를 하면 지연 효과도 적지만 네. 부작용 발생 확률도 더 많기 때문에 더 올라가나요? 네네. 그래서 초기에 하시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이와 좀 별도로 좀 이 치매 치료, 알츠하이머 치료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금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네네. 좀 필요하다고 좀 언급해 준 적이 네네네. 있던데 요거에 대한 얘기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네네. 네, 일단은 이제 먼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이렇게 이제 2주에 한 번씩 와서 1시간씩 주사 맞고 이런 게 상당히 이제 좀 불편하시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또 귀찮으실 수도 있고. 네네. 네.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조만간 잘 되면은 피하 주사제가 네.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안 꽂고 있어도 돼요. 예. 그러면 이제 피하 주사제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주사 맞는 시간도 굉장히 줄어들고 네. 또 집에서도 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비만 주사제처럼 맞을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상당히 이제 편리해지시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혈액에서 알츠하이머 병을 진단하는 검사. 예, 그 검사가 이제 저희 나라에서도 상용화가 이제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혈액에서 아까 말씀드린 피타우 181 그러니까 이제 타우 단백질인데 네. 181번째 아미노산이 인산화되어 있는 그런 단백질을 측정하는 그 검사가 굉장히 음성 예측도가 높아요. 네. 그러면은 뭐냐면은 거기서 음성이면은 알츠하이머병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양성이 나왔다고 하면은 또 이제 큰 병원으로 오셔서 뭐 아까 말씀드린 정밀 검사 PT 같은 그렇죠, 거. 그렇죠. 페트 검사나 척세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조기에 빨리 발견을 해서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아지시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이게 고가다 보니까 네. 이제 약도 이제 향후에는 조금 급여화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많이 있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당장은 조금 저희가 이제 3번째, 5번째, 7번째, 14번째 이렇게 MRI 검사하는데 요런 검사들 그리고 또 이제
패트 검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 환자분들이 좀 많이 좋지 않겠나 이제 네. 그런 생각은 좀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환자분들이 워낙 이제 또 이게 새로운 치료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보호자분과 환자분께 이 치료의 효과, 네. 그다음에 또 부작용, 또 치료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만 해도 시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런 내용들을 다 이제 말씀드려야지 되고 진료실에서 또 이걸 그렇죠, 그렇죠. 설명드리기가 너무 예, 힘들잖아요.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교육 시간들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그런 지원이 된다면은 조금 환자분과 보호자분과 좀 더 많은 그런 설명과 대화를 통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치료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항암제는 그런 항암 치료들은 이런 게 제도적으로 많이 이제 네.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아직은 이제 알츠하이머 쪽은 초기다 보니까 아직 그런 게 많이 세팅이 좀 안 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이제 이 알츠하이머병 치료도 항암제처럼 이렇게 이제 제도적으로 많이 이렇게 좀 만들어진다면은 우리 환자분들이 많이 편하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약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급여화와 그 수반 네. 검사들에 대한 맞아요. 급여화, 네네. 예, 그리고 여러 아까 가지.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오늘같이 이렇게 상세히 얘기해 드릴 수 있으면 정말 네네네네. 좋겠지만 네.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네, 못하기 네, 때문에 네. 이런 환경 조성이 조금 네, 필요한 것 같다. 맞습니다. 네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네. 네, 오늘 이렇게 최성희 교수님과 함께 좀 치매 신약에 네. 대한 정보와 좀 어떻게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지 그에 따른 어려움은 무엇인지 네.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남은 시간은 저희가 질문 몇 가지 살펴보고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 보내주신 분은 마음 편한 하루님입니다. 초기 치매 증상 자가 진단법이 따로 있나요? 좀 이런 건망증이나 뭐 까먹는 증상들을 좀 겪으셨던 아, 것 같은데 불안감도 함께 드신다고 네네. 합니다. 아, 네. 네. 아, 예. 네, 자가진단법. 예. 네. 뭐 간단한 이제 설문지도 있기는 한데요. 제가 오늘 그 설문지를 준비를 못 해왔습니다만. 네네. 근데 일단은, 조금 보시고 이런 일이 너무 반복된다고 하면 한번 병원을 내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본인만 느끼지 않고 주변에서도 뭐 친구나 아니면 뭐 가족들, 뭐 이런 직장 동료들이 왜 이렇게 깜빡하냐. 이렇게 또 지적을 한다든가 병원에 한번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그러면은 바로 병원에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이 사람 뭔가 변했다, 네, 뭔가 그렇죠. 이상하다라는 좀 신호를 느낄 정도라면 네네네.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다. 네, 그다음 시크릿 정우님 질문입니다. 어머니께서 5개월 전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고 아직 초기지만 진행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 좀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치료를 좀 다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네네.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네네.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저희가 이제 한 알츠하이머 병의 경우에는 65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네. 65세 이전에 발병하신 경우는 조금 진행이 빨라요. 65세 이후에 발병하신 경우에 비해서는요. 이제 어머니가 조금 진행이 빠른 것 같다고 하신 거 보니까 좀 나이가 젊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빨리 병원에 가셔서 조금 이제 원인이 또 다양하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병이라면은 이런 항체 치료도 대상이 되는지 한번 꼭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또 알츠하이머 병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면은 또 거기에 맞게 담당 이제 선생님과 상의해서 제일 좋은 치료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적극적인 건강한 생활 그거를 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진단을 받으신 상태고 네네. 병원을 아마 다니시고 네네네네. 있을 것 같으니까 담당 네, 주치의 선생님과 좀 더 꾸준히 예. 네, 치료해 보시면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네, 언제나 그대로처럼님은 현재 78세시고 네네. 다른 분이신가요? 전까지도 운전 잘하셨는데 요즘 들어 인지 저하가 느껴집니다. 가족 호칭도 헷갈리시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기억을 못하신 적도 있고 이런 좀 증상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좀 추가로 받아보면 좋을 검사나 네네. 조치가 있을까요? 이렇게 네. 질문 주셨습니다. 네네. 지금 보니까 기억력 저하는 확실하게 있는 것 같으세요. 과거에 비해서. 근데 이제 병원에서 치매는 아니라고 하신 거 보니까 경도인지 장애 정도 아니실까 싶은데요. 제 생각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알츠하이머 병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검사, 뭐 아까 말씀드린 페트 검사, 또 아니면 뇌척수액 검사 이런 검사를 조금 하고
해당이 된다면은 항체 주사 치료도 조금 또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채팅창에 있는 HJNVXS님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알츠하이머 7년 차인데 아직 음. 자식을 알아보고 문자도 네네. 보내고 하시는데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이나 만난 사람은 기억을 못 한다고 하십니다. 알츠하이머라도 계속 이런 상태로 유지될 수 있나요? 아니면 네. 결국엔 조금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게 네네네. 수순인가? 예예. 네. 알츠하이머병이셔도 환자분들에 따라서 굉장히 좀 경과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느리게 또 진행하시는 분도 있고 또 조금 빠르신 분도 있고 해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아직도 네. 자녀분들 다 알아보시고 문자도 보내시고 네. 봐서는 예. 아주 심한 단계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알츠하이머병의 특징이 깜빡깜빡 기억력 저하가 가장 특징적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있었던 일, 만난 사람 기억 못할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문자도 보내시고 하는 거 보니까 아직은 그래도 한 초기, 중기까지는 안 가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아주 말기가 되면은 조금 이제 잘 못 걷고 대소변 쉴 수 있고 자녀분들도 좀 가까운 사람인 줄은 알지만 내 자식인지는 좀 모를 수 있고 이럴 수는 있는데요. 지금 어머님은 아직은 초기시고 상당히 느리게 가시는 것 같아서 그런 상태까지는 아직은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또 양상도 네네네. 다양한데 80세신데도 아직 그 정도시니까 네. 아직은 초기신 것 같습니다. HA님의 어머님께서는 좀 경과 상황으로 봤을 때 느리게. 굉장히 네네. 느린 편이다. 예, 맞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65세 이후에 생기신 분들은 굉장히 조금 느리게 가시는 게 있어요. 근데 초기는 좀 느리게 가는데 또 중기 이후에는 조금 빠르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긴 한데 아직은 초기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네. 뭐 조금 약간 희망을 버리시거나 네네. 그러실 것까지는 네네네. 아닌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네. 얘기하시면 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러브스토리님 질문 살펴보고 네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주사 치료 맞아보는 게 좋을까요? 치매 주사 치료제 네네.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가벼운 인지저하 네. 진단을 받았는데 이런 단계에서도 좀 효과가 있는지 네네네.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가벼운 인지저하. 네. 네네. 근데 어쨌든 확실하게 이제 경도인지 장애부터는 인지 저하가 객관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요. 네. 주관적 인지 저하는 이제 객관적으로 검사에서는 다 정상인데 본인만 기억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느끼시는 게 주관적 인지 저하인데 그 단계가 아니라 이제 경도 인지 장애라고 한다면 또 알츠하이머병이 확실히 있다라고 한다면 또 다르게 주사를 못 맞으실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시라면 그런 주사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최성희 교수님과 함께 좀 치매 신약과 여러 정보들을 알아보고 함께 질문도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좀 강조해 주셨던 생활수칙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현재 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를 앞두셨거나 치료를 받고 계시는 환자분들이나 네네. 보호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네.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예, 요새 이제 이런 신약 또 나오고 해서 약간 깜빡할 때 혹시나 해서 병원에 내원하셨는데 그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경도인지 장애로 진단받고 굉장히 좀 당황하시고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은 70대에는 20%, 80대에는 한 30% 정도 아밀로이드 펫을 찍으면 양성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병은 우리가 깜빡깜빡하기 시작하기 한 20년 전부터 머리에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이거든요. 그 20년 동안 아무 증세가 없다가 조금 이제 깜빡깜빡하고 이제 경도인지 장애 됐다가 또 몇 년 있다가 이제 치매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요. 주변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알츠하이머병이 있어도 그냥 뭐 괜찮지 그러고 병원에 오지 않으셨을 뿐인 거죠. 근데 빨리 오셨으니까 너무나 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약간의 경도인지 장애 있는 그런 분들 이제 알츠하이머병 진단받고 당황하셨겠지만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건강한 생활 열심히 하시고 또 이런 항체 주사 치료도 또 하고 그러시면은 병의 진행을 많이 늦출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일찍 잘 오신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이제 항체 주사 치료를 하고서 이제 조금 경과가 좋게 느끼시는 분들은 너무 또 좋으실 것 같은데 이런 주사를 함에도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좀 이렇게 실망스럽고 좌절스러우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이제 이왕 시작하셨으니까 조금 한번 더 끝까지 한번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저는 조금 권해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건강한 생활을 한번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병행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정말 화이팅 하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교수님 말처럼 모든 분들이 좀 치료를 열심히 받으시고 네네.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 습관도 이렇게 교정해 보시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 9시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